네, 우리 슈퍼쇼 10의 마지막을 장식할 베트남 호치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비행기에서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안 찍었어요. 도시락! 그럼 저는 도시락을 먹을게요. 이따 다시 봐요. 오예.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좀 먹어볼게요. 제가 항상 립밤을 바르는데 이게 비행기에서 줬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공감할 거야. 우리 기복이가 다 물어 뜯어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예쁜 우리 슈퍼주니어 립밤. 이렇게 열면 이게 이게 잠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 아직 안 써봤습니다. 이따 써봐야지. 너무 예쁘지? 우리 슈퍼주니어 이 컬러가 펄서파이어 블루잖아. 옛날에 우리 할미 엘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데뷔 초창기인가 그때 한참 미니홈피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 우리 엘프들이 오빠들 제 몸 안에도 퍼런피가 흐른다고 그러면서 파란색 물감 흘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벌써 거의 한 10몇 년 전이네요. 네. 아직 멤버들이 도착 안 해서 호치민을 좀 걷고 있어요. 우리 옆에 친구는 다낭에서 뭐하지? 유튜브 여행사하고 유튜브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아마 김희철 채널 처음 만들 때 내가 다낭에서 찍었을걸? 맞아. 그지?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까 그 친구랑 싹쓰리라는 식당에서 서비스까지 또 많이 주셔가지고 다 먹고 별점도 5점 남기고 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죠. 한 9개월 정도 됐네. 약 8개월 요 정도 되는 이제 우리 슈퍼쇼 10 투어를 마치기 바로 전날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고요. 베트남은 난 우리 또 가족과의 추억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때는 호치민이 아니라 다낭이긴 했는데, 저 호치민도 왔었어요. 우리 김희철 스텝, 우리 김스들이랑 그때 몇 년 전이지? 아무튼 휴가로 이제 제가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때 호치민 왔었고. 근데 이렇게 오니까 뭔가 공연만 하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 뭔지 알지? 뭔가 그래서 우리도 멤버들이랑 얘기하는데, 일단 공연 내일 끝나자마자 바로 씻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또 이제 우리 다음 달 앙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다 모일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그래서 앙콘도 잘 준비하고 있고.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니? 심지어 여러분, 나 이거 머리 자른 거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투어를 돌았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야구팀 한화였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슈즈라서 행복합니다. 빰빰. 몰라, 사실 뒤에는 멜로디 몰라. 아무튼 이런 노래 있었어.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몸이 힘든 거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또 고2 때부터 전단지, 공장, 뭐 화로구이집, 호프집, 수영장, 뭐 온갖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안 힘든 게 없어요. 다 힘듭니다. 그리고 내 직업이 가장 힘들고, 솔직히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우리 엘프들한테 우쭈쭈를 받잖아. 그치? 행복한 거야, 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슈즈라서 행복합니다. 빰빰. 최강 슈즈 막 이런 거 있는데 뒤에는 솔직히 뭔지 몰라. 얼굴 좀 탔나봐. 아까 나갔다 와가지고. 요즘 업데이트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또 마지막이니까 한번 이렇게 또 찍어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장에서도 좀 찍어볼까? 근데 내가 이게 휴대폰이라 들고 올라가기에 좀 쑥스러운 게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엘프들은 어땠어요? 이번 우리 슈퍼쇼 10 투어 다들 뭐 만족하셨겠죠?
이거 내가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저는 잘 까먹어요. 잘 까먹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에피소드를 어딘가에서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조금씩 틀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알아서 그냥 넘어가세요. 이 말도 분명히 어서 했을 거야. 우리 멤버들끼리 무대 멘트 할 때 금지어. 여러분, 즐거우시죠? 야, 당연히 즐겁겠지. 정확히 내가 이 톤으로 내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 맞나? 근데 이제는 너무 웃긴 게, 옛날에 여러분 힘들죠?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우리 엘프들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죠?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신동이랑 그 홍진경 누나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규현이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제가 홍진경 누나를 좋아하는 게, 우리 규현이랑 프로그램 하고 그러면서 규현이 뮤지컬도 보러 다니시고 규현이 엄청 예뻐해 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 저한테도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멤버들한테 잘하는 사람 당연히 저도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잘하는 사람보다도. 근데 우리가 그때 신동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눈엔 계속 애기로 보인다 이러면서 원래는 얘기했던 게, 그때 우리 규현이 교통사고 크게 났을 때, 물론 나도 났었지만 나는 그래도 숨은 붙어 있었잖아. 근데 우리 규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가 나는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제가 뭐 기억력이 좀 까먹고 이런 뭐 기억의 오류 이런 게 좀 잦긴 하지만 너희들도 느낄 걸, 뭔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생생해. 그게 뭐였냐면, 내가 그때 우리 슈퍼주니어 T 활동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엠넷인가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특이랑 신동이랑 은혁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난 또 너무 시겁했지. 왜냐면 그때가 내가 교통사고 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거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막 이러면서 너무 당황했지. 그때는 내가 24살이었거든. 뭐 만으로 24살이고 뭐 그 당시 한국 나이로는 25이었지. 너무 이런 경황이 없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가 촬영이 이제 그렇게 취소가 되고, 특이도 크게 다쳤지. 사실 뭐 동이도 다쳤지. 다 다쳤지. 근데 규현이가 이제 너무 크게 다친 거야. 그리고 뭐 우리 엘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규현이랑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아마 없을 때였을 거예요. 그땐 뭐 제가 뭐 싸가지 없는 건 둘째 치고 그냥 너무 나는 나 니는 니 이 마인드였기 때문에 뭐 애들 알아서 잘하니까 뭐 위로를 해준 적도 없고 그냥 지 혼자인 그런 놈이었는데, 규현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나는 너무 무섭지, 너무 놀랐지. 애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규현이랑 또 어색하지만 난 교통사고 났던 기억이 있어서 규현이를 보러 계속 갔죠. 왜냐면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기범이가 드라마 엄청 바쁜데 시트콤도 있고 막 드라마도 있고 그런데 촬영 끝나면 그냥 내 병실로 왔어. 그럼 저기 이제 의자 있잖아. 그럼 거기 앉아서 내가 뭐야 내일 촬영 없어? 그냥 뭐 형 새벽에 나가요. 그리고 둘이 뭐 대화도 거의 안 해. 기범이 진짜 에반게리온 레이래니까, 레이 플러스 신지. 그럼 그냥 이렇게 나 보고 있다가 뭐 1시간 뭐 이렇게 뭐 게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다 기범이 그냥 형 저 촬영하러 갈게요. 그리고 그냥 가고, 기범이 그냥 그러고 매일 왔어. 그리고 한경이도 거의 매일 왔지. 우리 조미 있잖아. 내가 조미를 또 예뻐하는 이유가, 조미가 SM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조미 한국말 아예 못할 때야. 그러니까 한경이야, 나 보면은 야 멍청아 너 진짜 미쳤어. 너 진짜 김희철 병신아. 진짜 한경이 이럴 때인데 조미는 아예 한국말을 모를 때야. 형도 못할 때야. 근데 그냥 병문안 와서 어색한 인사 나누고, 그리고 퇴원하고 숙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나, 한경, 기범, 조미 이렇게 살았는데, 기범이 스케줄 가고 한경이 뭐 스케줄 가고 그러면은 조미는 연습생이니까 스케줄 없잖아. 그럼 나랑 그냥 그 숙소에 둘이 있어. 말 하나도 안 통해. 그래도 눈빛으로 알거든 나는. 너무 무당 같은 얘기였나? 그 조미가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나는 내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조미가 와서 이렇게 일으켜주고, 알겠지만 난 도움받는 게 싫었어. 그냥 뭔가 위로받는 것도 싫었고, 어린 나이 때 물론 지금도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맥관씨, 맥관씨. 이러고 그냥 혼자 이렇게 쩔뚝쩔뚝 화장실 가면 조미가 챙겨주고, 혹시라도 내가 화장실에서 자빠지진 않을까, 그 앞에서도 뭐 있어주고, 난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있어. 내가 조미를 엄청 예뻐한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규현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기범이랑 병원을 그냥 찾아갔지. 근데 내가 기범이가 나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나도 갔는데 규현이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이제 계시는 거야.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예 희철 씨 안녕하세요. 우리 규현이가 희철이 형 너무 되게 멋있는 형이고 평소에도 얘기하고 그랬대. 그러면서 이제 희철이 형이랑도 빨리 가까워질 거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어머 나 지금 눈물 날라고 그래 늙어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내가 진짜 와 이거는 멤버이기 이전에 형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와 씨 내가 기범이가 에반게리온 신지 플러스 레이 정도의 낯가리는 그런 사회성 없는 성격이라면 나는 그냥 아스카였어. 아스카 그냥 폭군 미친놈. 그냥 왜? 나는 도움 안 받았잖아. 그럼 내 왜 도와줘야 돼? 막 이런 거에다가 나는 잘 때 코 안 골고 자는데 너는 왜 골고 자? 정말 무슨 모든 기준이 나 너한테 피해 안 줄게. 너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진짜 우리 옛날 할미 엘프들이 좀 댓글 좀 달아주라. 나 옛날에 어땠는지.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지. 야, 무슨 사람이 원래라는 게 어딨어. 원래 내 성격은 난 남이 내 거 건드리는 것도 싫고 나는 원래 개인주의 원래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다 맞춰 사는 거 아니야. 둥글게. 근데 눈물 날라고 그래. 그때 이제 규현이 이제 애가 조용히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규현아 형 왔어. 그럼 내가 아니에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오고 스케줄 또 끝나면 또 그냥 가가지고 또 이렇게 훔쳐보고 규현이 또 이렇게 나는 규현이의 웃는 얼굴 1000번 만번보다 그 눈 감고 있는 그 한 번이 나는 너무 시계 왔어.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규현이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슈퍼주니어를 함께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현이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물론 그게 쉽진 않았어.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봤자 나 24, 5이거든. 그냥저냥 또 규현이 이제 무사히 깨어났다는 거 듣고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이러고 또 규현이 와서 형 저 병문안 많이 왔었다면서요. 그럼 그냥 그냥 뭐 다행이다 그냥 이러고 아니 진짜 썩은 로코 남주 썩은 로코. 그러면서 이제 규현이의 무대 왜냐면 돈돈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돈 갈증 때 규현이가 조금씩 나왔단 말이야. 나도 그때 다리가 다 안 나은 상태라서 맨 뒤에 가운데 섰단 말이야. 카메라에 잘 비치면 안 되니까 비추면. 그러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규현이가 이렇게 노랑머리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내가 뒤에서 있으면 살짝 마주친단 말이야. 규현이랑 살짝 마주쳐. 그러면 그냥 무슨 썸 타는 여고생 남고생도 아니고 딱 마주치면 그냥 뭐 그런 그냥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라디오스타 하다가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되면서 규현이가 이제 라스를 맡게 되고 그러면서 규현이가 거의 처음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 내가 훈련소 한 달 있다가 나오자마자 형 이거 라스 쉽지 않은데 형 어떻게 해야 돼요? 형 혹시 술 한번 사줄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2005년도에 데뷔하고 2006년에 규현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11년도 9월이니까 거의 5년 만에 규현이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아직도 기억나. 처음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박고볼레라는 그냥 주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규현이랑 둘이 엄청 마시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 그게 처음이었어. 그러면서 나는 그 전엔 약간 몰래 규현이한테 티 안 내고 규현이 걸 이렇게 훔쳐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뭐 광화문에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때 내가 일본에 있었거든. 그것도 이제 12시 되자마자 내가 듣고 규현이랑 연락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뭐 우리 멤버들이 하는 공연이나 행사 이런 거 제가 다 안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왜냐면은 저는 특이처럼 모두를 챙길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 뭐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그럼 그냥 아예 그냥 가지 말자. 아예 그냥 누구의 것도. 근데 이제 규현이가 가끔 토라져서 귀엽게 형은 내 거 와야지 이러면은 내가 규현아 근데 형 알잖아 형 안 가는 거. 그럼 규현이가 또 자기 옛날에 교통사고 났을 때 진짜 형이 그럼 내가 야 이 새끼야 야 너 씨 그거를 이 새끼가 여기서 꺼내네 이러면서 또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럽니다. 내가 규현이 뮤지컬은 몇 개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려욱이 뮤지컬도 제가 갔었어요. 그 군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예스엑스 뮤지컬 남한산성이라고 우리 할미 엘프들이 좀 이 댓글을 많이 달아줘봐. 남한산성이라고 그때가 2009년도 겨울 가을 막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성이가 남한산성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존나 잘했어요. 이거 그때 본 엘프들 빨리 이거 달아봐 댓글. 진짜 내가 그 남한산성 보고 내가 예스엑스한테 반해버린 거야. 그럼 그때는 내가 농담 수위를 세게 할 때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예성이한테 달려가서 막 키스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예성이가 이제 솔로 앨범도 그렇고 너무 바빠서 이제 뮤지컬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남한산성 본 우리 할미 엘프들이 좀 얘기해줘봐.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 뮤지컬 자체도 멋있었는데 예성이가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나? 우리 할미 엘프들이 왜 나왔을까? 나중에 저거 얘기해야겠다. 이제는 지났으니까 나 처음 데뷔했을 때랑 연습생 때 진짜 근데 나는 지금도 얘기해. 나는 딱히 못된 건 없었어. 나는 나를 안 건드리면 나는 정말 순했어. 근데 이제 건드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이것도 유튜브로 썰 풀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길래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김희철은 개싸가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추억의 할미 엘프들 그리고 우리 꽃잎들이 그 당시 때 혹시 저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 오늘도 정처 없이 떠도는 김희철만의 수다. 자, 우리 슈퍼쇼 10 마지막 베트남 우리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제 슈퍼쇼 하기 싫다는 얘기인가요? 두 번 다시? 우리 동해씨 오늘 소감 이제 슈퍼쇼 10 마지막 앵콜인데 어떠세요? 8개월 동안 멤버들과 네. 함께 좋았고 좋아요. 진짜 우리 앨범분들이 정말 서포트를 정말 맞아요.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셔서 잠깐 너 팔뚝 요것만 찍게. 이거 썸네일로 쓰게. 이동의 팔뚝 하면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와. 이거 형은 너무 없어 보인다. 자, 이특씨 소감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우리 예스엑 네. 마지막 소감. 마지막 소감? 네. 너무 더워요. 미친 새끼야. 덥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우리 또 볼일 남았잖아요. 비밀이지만. 우리 한 식구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슈퍼쇼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슈퍼쇼 마지막이에요. 자, 어디 가는 건데 이거? 네, 유튜브야. 야, 나 휴대폰 카메라라고 그래? 네. 자, 소감 우리 또 무대 연출을 잘해준 우리 은혁 씨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우리 혁재 고생했고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앵콜 왜 다 바꿔놔가지고 네, 그래서 왜 그거 아깝게 만들었어요? 그걸로 한 바퀴 더 돌까요? 아니요. 그 네. 원래 희소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딱 거기 오신 분들은 볼 수 있게 너무 만들겠습니다. 우리 이혁재 감독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려호가 뭐 하는 거야? 남의 눈을 그렇게 아니 누가 이렇게 입으래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이렇게 펼치진 않아요. 제가 펼치진 않아요? 자, 아무튼 아니 이렇게 치마도 또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 또 우리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 따라락. 자, 여러분 김희철 유튜브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슈퍼쇼 마지막 우리 베트남 어땠는지 거기 드시고 나세요.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렛츠고. 자, 가자. 가자. 배고프다고 덜 먹으면 안 돼요. 네, 더위 드시지 마세요. 자, 안녕. 자, 무대 올라갑니다. 무대 올라가는 나의 힘찬 발걸음. 자, 여러분 무대에서 만나요. 앙콘에서 만나요. 뿅. 네, 이제 비엔남 우리 슈퍼쇼 10 우리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호텔에 왔어요. 이제 또 다시 씻고 공항을 가야 됩니다. 한국 가서 또 앙콘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미 하나 챙겼어요.
비엔남에 오면 이 반미를 또 먹어야겠죠. 제가 고수를 못 먹어서 고수는 안 챙겼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슈퍼쇼 10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엘프 덕분에 저 또한 굉장히 건강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으며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느꼈고 우리 엘프들이 있기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멤버들과 하나가 되어 멤버들과 왼쪽 오른쪽 보면서 혁재, 규현이 뭐 특이 멤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어딨을까.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지금 다 40이 넘었지만 우리 몇 살까지 슈퍼주니어 이렇게 춤추면서 할 수 있을까. 동해는 허리가 나가고 나는 관절이 나갔으며 은혁이도 몸이 아프고 신동이도 관절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파오지만 그래도 무대에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엘프들한테 너무 이제 고맙고 슈퍼쇼 10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열리는 사실상 한국 앙콘이죠. 그거는 여러분 그냥 내용이 그냥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른 콘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혜철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예요. 우리는 엘프예요.